돌다 다시 순서 돌아온 그 섹터가 어디라고 보세요? 다음 주에 얼마라도 벌게. 돌다 계속 소위 그 3점밖에 없네. 하나는 살게. 9점 3,100선 갔다가 이제 정확하게 한 70포인트 빠졌죠. 벌써부터 물렸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 아닌가요? 이 정도 빠지는 게? 이게 너무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술적 반동도 엄청 세게 나와요. 지금 월봉 보면 평온하거든요, 되게. 진짜 평온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봉 보면 난리가 나요, 저 위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 탈출 진흥순. 뭐시 진흥순이 국장 탈출은 진흥순 했다가 국장 귀환이 또 진흥순이었다가 뭐시 뭐 뻑하면 진흥순이야. 씨, 능순이가 뭐 잘못했다고. 여미사님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아우 좋습니다. 오랜만에 자료가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 벌써 웃겨야 되겠네. 자료 하면 또 염자료 아니야? 아우 그렇죠. 예. 자료의 죄송합니다. 산실. 예. 오늘도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니 왜 이러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료라 하면은 여의도에서 지금 염성환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연합인포메스, 연합뉴스 경제TV나 연합인포메스 라이브 이 프로그램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로 때우려고? 지금 이 한 시간 갖다가 저 위클리 리포터라고 하는 그 허접 아니 그 리포트 하나 갖고 지금 빼오라고요? 아 리포트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기 위클리 리포트 먼저 보고 갈까요? 네네. 그래도 왜 그 식전 에피타이저처럼 에피타이저. 예, 그또 시장이 왜 3일 이렇게 조정받는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셔야죠. 사회자의 덕목으로서. 진행을 하세요 그냥. 진행을 하세요. 아, 한번 날로 먹어봅시다. 아이고. 나도. 여미사님도 지금 뭐 자료 없이 날로 먹겠다는데 나도 진행하시고 발표 그럴까요?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 아닙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9점 3,100선 갔다가 이제 조금 한 50포인트 좀 정확하게 한 70포인트 빠졌죠. 맞아요. 예. 예. 근데 벌써부터 물렸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오르다가 네. 지금 좀 이렇게 낙폭도 많이 크잖아. 네. 그러니까 딱 음봉 3개 위쪽에서 뚝뚝뚝 나왔는데 오랜만에 음봉 3개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여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일봉을 보면 사실 좀 되게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예. 너무 부담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 아닌가요? 이 정도 빠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쉬지 말고 가자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쉬어야죠. 쉬어야 되고 사실 이번에 또 그 그러니까 2200에서 284조 그때 이제 트럼프가 해방의 날 선포한 날 그날 이제 다 박살났잖아요. 그래요. 그 저점 이후로 어디까지 갔냐면 전고점 한 2600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한 2주 쉬었어요. 응축했다가 이제 맞아요. 완전 예, 날렸는데 예, 사실 예. 저도 이렇게 셀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은 맞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과열은 맞고.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좀 약간 쉼표가 있어야 또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쉼표를 찍어줘야 예. 그 다음이 있는 거지. 좀 계속 가긴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월봉 한번 봐보세요. 월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었고 이제 저 위에 3,300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월봉을 보면 이제 잠깐만. 네, 우리 한번 보시면 화면에 될 것 같아요. 월봉을 한번 띄울 수가 없을까? 네. 준비된 자료 보시죠. 여기 지금 월봉 나오네요. 요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막 여기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월봉 보면 사실 좀 부담은 별로 또 안 돼요. 월봉만 월봉 보면 보면. 일봉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솟아가지고 그렇지 월봉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차트 예, 보신 분들 아마 이 차트 예, 딱 보시면 예. 저거 돌파 아니야? 돌파 시작인데? 아니야?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까지 일단 여기 가서 이제 고민이거든요. 사실 3,300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 호흡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조급할 필요 없다. 여기서 뭐 약간 윗꼬리 만들면서 쉬어가는 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뭐 이게 단기 조정이 뭐 3,000까지 빠질지 뭐 3,000 깨고 한번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조정은 또 건전한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된 밥에 왜 그분들은 자꾸 죄를 뿌리실까요? 누가요? 외국인들이요. 아, 예. 네. 안 사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주식하기 싫은 표정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 많이 먹었다고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할 정도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없을 정도로 왜 염사님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을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좀 들어가도 시원찮은 마당에? 글쎄요, 외국인들 일단 이제 최근에 좀 그 수익이 좀 많이 난 건 사실이니까. 아, 예전에 갖고 있던 예.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파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를 사실 좀 판다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네. 중간중간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업종별로 되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확실히 좀 차익 매물이 많아요. 음. 그 많이 오른 업종들 있잖아요. 뭐 예. 이 조선이나 방산 업종. 근데 반도체는 또 엄청 사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는 좀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3,100까지 또 오고 MSCI 선진지수도 어쨌든 지금 안 돼 버렸고. 예? 그렇죠. 그리고 환율도 지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1,350원까지는. 네. 여기서 더 내려갈까? 약간 이제. 음. 여기서 굳이 3,000 또 온 상황에서 환율도 약간 좀 저점 같고 이 상황에서 굳이 좀 급하게 하기보다는 또 지금 왜냐하면 물론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뭐 큰 리스크는 아닌데 그래도 또 지금 어쨌든 이제 7월에 초에 한번 또 데이터 봐야 되거든요. 고용 지표. 미국 고용 데이터 좀 그 살펴봐야 되니까 네. 어쨌든 지금 약간 좀 지켜보자 제 생각에 뭐 우리 한국을 뭐 떠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을 떠날 만큼의 뭔가 네. 좀 억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 2달 지금 샀잖아요. 2달 네. 동안 지금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월말 앞두고 조금 저는 외국인들이 약간 좀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김민수 앵커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좀 기다리십시오. 예. 예. 그 사회자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할 것인가요? 사회자 진행 중에 마음 예, 예. 끼어지면 안 되지만 예, 예. 그 발언하십시오. 네. 어, 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아드리안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예. 지수 빠지는 건 이상한 건 아닌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그죠. 매일매일 체크하시는데 야 이건 좀 과하다 싶어서 예. 지수 빠지는 건 이상한 건 아닌데 급등 후에 또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 개미들이 좀 힘이 빠진다 이 말씀을 하시네. 공감이 가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천천히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내려갈 때도 이렇게 너무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술적 반동도 엄청 세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 자체가 커지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급등하면 또 조정도 이거 아까 월봉 보여드렸지만 월봉 보면 평온하거든요, 되게. 진짜 평온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월봉 보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일봉 보면 난리가 나요, 저 위에서. 그럼 뭐냐면 너무 일봉상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하다 보니까 예. 하루에 막 70포인트도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오를 때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서 좀 쉬는데 어떻게 위에서 그냥 옆으로 가겠어요. 밑으로 한 번씩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릴 때도 기술적 반동 우리 되게 세게 나오거든요. 한 번씩. 그러다 또 무너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렇죠. 조정장에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불편하시죠. 이게 너무 막 또 급등하면 불편하긴 한데 네. 이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저는 뭐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염인사님께서는 예. 많이 늘었다 진행. 진행 많이 연습하고 늘었어. 있습니다. 많이 집에서 늘었어, 혼자 진행이. 거울 보면서 예. 예. 내년 2026년 예. 왜 갑자기 또 26년? 아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1년 뒤 6월 27일 날 지수가 얼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래도 네. 자료와 함께 이게 딱 무장되신 우리 염이사님 정도면 아니요, 딱 아니요. 이렇게 게시를 딱 해주실 줄 알았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할 겁니다. 그냥 대충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높을 거는 같아요. 야 그렇구나. 그럼 3,300 업, 다운. 그 위이지 않을까. 오. 네. 그러면 지릅니다 이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내년 6월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지금 돈 풀잖아요. 네. 결국 지금은 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돈 풀 거거든요. 적어도 1년은 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내년 6월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쯤 이제 돈 푸는 게 좀 멈출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네.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돈 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물가 오를까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사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유동성 장세는 돈 푸는 거 줄이면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급락장이 와요. 사실 긴축 장세로 바뀌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근데 저 내년 상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높게는 보는데 네. 6월 정도 되면 이제 내년 하반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반영하면 혹시 내년 하반기에 이 스탠스가 약간 좀 이제 지금보다는 좀 스탠스가 돈을 왕창 풀 수는 없잖아요. 네. 현재보다는 네. 당연히. 그러면 또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은 되게 좀 애매하다. 근데 내년 차라리 2, 3월까지는 네. 뭐 긴축 걱정할 게 없거든요. 당장은. 네. 그래서 그때가 더 좋은데 6월은 약간 좀 어중간할 수는 있다. 그렇. 딱 4년 전 2021년 6월 네. 그것도 날짜로 치면은 6월 25일 날 네. 꼭지 찍었는데 6.25에 네. 그 지금부터 딱 4년 전에 고점이 3316.08 3300포인트라 칩시다. 예. 자 그러면 형은 내년 6월 27일에 네. 지수 얼마? 예? 다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우리 저 사회자 때서 바로 바뀌는 거죠 이제 책임지 또 예. 아, 예. 예. 푸널입니다. 예. 푸널입니다. 그래. 예. 형도 한번 해놓읍시다. 이제 뭐 네. 다들 영상이 남기 때문에 자 그래 형이 한번 불러봐. 아, 저 어. 지수요. 지수. 전 민수고요. 형 민수고. 예. 예. 근데 저는 민수 여동생 지수 그래. 응. 네, 그만하시고요. 예. 저는 지수는 잘 못 맞춥니다. 근데 뭘 잘 맞추세요 그럼? 저는 그냥 3분봉 보고 그날 가는 거. 아 거기에 또 특화되어 계시구나. 3분 뒤는 알 수 있어요. 3분 이게 올라갈지 안 갈지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보다 높다? 예, 높은데 저는 그 총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내년에? 네. 내년에 총선이에요?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2026년. 지방선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총선이라고 총선하고 같이 하나요? 아닌데? 같이 같이 해요? 네. 내년에 같이 총선 해요. 맞아요. 내년에 합쳐져. 깜짝이야. 깜놀. 갑자기 데이터가 딱 멈춘 것 같은 게 어. 그때까지는 그냥 신나게 풀 것 같고요. 근데 미리 딱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이제 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되게 세밀하게 풀었습니다.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거기다가 네. 신용 대출도 못 빠져나가게 딱 막더라고요. 그거마저도 부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 보니까 되게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일단은 의도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동성은 중시로 와라? 예,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꾸 와라. 돌려가는데 근데 대한민국 전통 부자들은 전통 부자들은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지금 그래도 내 자산이 있어 하는 사람들의 한 70%는 거의 부동산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들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눈높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 상법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강도는 달라질 것 같아요. 훨씬 위냐 아니면 그 정도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좀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원래 규제가 부동산에 먹히는 것보다는 항상 수요와 공급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예 수요와 공급 아니었습니까? 부동산으로 갔네 지금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쉽게 잡고 물꼬가 이렇게 들어왔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퀘스천 마크 예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총선 내년이 아니네. 내년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할 거예요. 그래, 그거 아무 그래. 생각이 지방선거 같은데 왜 갑자기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 지방선거. 예, 그래요. 자꾸 맞아요. 총선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채팅창에서 이렇게 정정해 주시네. 네. 그 형은 차라리 그냥 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때울 수 있는 진행이 더 맞겠다. 그랬나요? 이러면서 자, 벌써 15분 지나갔다. 아니 저 훌륭한 그 위클리 리포트 한번 보고 한번 갑시다. 거기서 허가 왜 나오냐? 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나스닥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어? 나스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나스닥이 너무 강하다. 와. 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플레이는 계속 미국 한국 쪽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장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예, 첫 장인데요. 이거를 오늘은 일단 상반기가 거의 끝나는 마당에 6개월 기준으로 봤습니다. 6개월 예. 6개월 기준. 예, 그동안 6개월. 3개월 기준이. 네, 예. 그래도 상승률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역시나 카스피, 카스피 저 위에 가 있고요. 근데 만만치 않은 게 홍콩도 좀 출렁임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점 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냥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시아 쪽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유로 조금 최근에 힘 빠지고 있고 근데 잘 안 죽어요 유로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원형천정형 아냐? 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스닥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쪽에서 약간 좀 뭐 아직 나머지 국가들도 다 모으지는 않았지만은 약간 좀 거기 수혜를 받는 쪽들도 조금씩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하나의 또 배경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때가도 보시겠지만 코스닥이 좀 못 가는 거 괜히 마음이 좀 그렇죠. 네. 그러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3개월 끊어 보는 거하고 6개월 끊어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3개월 거로 봤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게 팍 저희 거 끼고. 그리고 긴 시계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도 좋다. 네. 그래도 코스피가 좋으네. 좋아야 되고 좋아질 거고 좋아야만 합니다. 좋고 싶고. 이때 좀 벌어봅시다 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장도 하도 허접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뭐 하나씩 또 끼워왔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실적 전망 관련된 쪽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놀라셨죠? 이런 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래도 나날이 또 노력하는 모습이 좋으네요.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 더 추가. 근데 의외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순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제가 그랬거든요. 상반기쯤 쭉 가다 보면은 상고하죠. 하반기는 또 와르르 무너지는데 일단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이익 전망치가 안 꺾여요. 오히려 다시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1분기 실적 그래도 그러고 2분기 때는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그래도 기대감이 쭉 차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 S&P 500이 지금 위에 굵은색입니다. 저희가 미국을 무시 못하는 게 미국은 그래도 짱짱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특히 이제 빅 8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왜? 빅 7? 빅 8? 빅 7에 뭐가 추가돼서 브로드컴 추가돼가지고? 그래서 뭐가 들어온 거? 빅 8이라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맥 7 하다가 이제 빅 브로드컴 들어가면서 백투맨 그러면서 8개 종목. 거기 실적 증가치를 보니까 그런 쪽들을 이제 주도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미국도 이제 계속 투자 대상으로 둬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서클 대한민국 또 투자자들이 한 1% 이상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희사님, 서클은 사도 돼요? 지금 주식 좀 하신다는 미국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이 다 서클을 지금 사고 있는데. 그거 뭐 혹자는 그러던데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끌어올린 듯하던데. 그래서 감사 인사도 표현했습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너무 성공적인 IPO를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도 돼요, 기부사님? 뭐 사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거죠. 엄청 올랐잖아요. IPO하고 나와서. 그리고 올랐다 또 빠졌다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니까 좀 선수 영역이죠, 선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뭐 IPO 하면은 그날 그거 해가지고 그날 파느냐 뭐 마느냐 해가 치킨 먹냐 한우 하는데 서클은 저게 치킨 한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아예 소를 한 마리 잡는 정도의 그게 나와버렸네. 롯데 부페를 다 빌렸습니다. 롯데 부페? 롯데 부페를 다 빌린. 호텔 부페?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사도 된다. 그런 쪽인데. 잠깐 주문 좀 넣고요. 주문 좀 넣고. 근데 지금 보면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완전히 뭐 저 밑에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요거랑 같이 저 빨간 게 한국이에요? 네, 빨간 게 한국이고. PR? 그리고 위에는 S&P. S&P 500입니다. S&P 500. 다 같고. 그래서 제목이 S&P 500과 코스피를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좋은 설명이네요. 그 자료 설명하실 때 좀 같이 좀 봐주세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S&P 500 사이에 VS는 뭡니까? Versus. 알겠습니다. 좀 많이 보셨잖아요. 무슨 에일리언하고 프레데터 싸우 이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에일리언 버사스? 발음이 이상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보게 되면 S&P 500은 지금까지 이제
2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도 이게 지금 싸냐 비싸냐 논란은 맞는 상황인데. 통상 쟤도 17, 18라 안 그럽니까? 그렇죠. 염이사님 18배. 어때요? S&P 500 전통적으로 PER이 PER이 아니 보통은 이제 평균이 17배, 18배인데. 글쎄 17 내지 18. 맞아요. 근데 그럼 지금 조금 높은 거네. 높죠, 높아요. 그쵸. 21배, 2배 정도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전통적 우리는 평균보다 보통 10배예요. 10배인데 현재 얼마라고 해요? 딱 10.18 정도. 10.18? 예, 10배 정도쯤. 10배 정도? 근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국 시장의 밸류를 좀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준들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또 실적이 이렇게 쭉 해서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행 PR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직 룸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쭉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인데 벌써 다음 주 금요일 가면 또 삼성전자 쫙 나오고 그럴 텐데요. 아, 벌써 다음 주 가서 바로 2분기 실적이 바로 나온다고요? 7월 첫째 주 잠정 첫째 실적 주에? 예 나온 거 맞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다음 주 금요일 날. 그쵸.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야, 예. 그래도 빨리 나온다. 잠정 치겠죠. 잠정이죠, 잠정. 예. 그러니까. 잠정. 그때 왜 이렇게 저희가 잘 기억을 못하냐면은 안 봐요 삼성전자.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주가 얼마? 아이 이런 느낌이죠. 에, 그때 오늘 좀 외국인들이 샀다 그래서 그래 조금 봤나 그랬더니 이래야 이제 1%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하긴 현 같은 사람이 손댈 종목이 아니지. 이제 삼성전자 산 적 있습니다. 언제? 벌써 올해 초였나? 그때 막 그 가격대 이제 어. DDR 가격들 막 DDR 5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때가 됐다. 샀다가 100원 마이너스 보고 팔았습니다. 뭐 하고? 쭉한 15일인가 저 장기 투자했었어요. 저 15일을 삼성전자를 15일이나 들고 있었다고? 예, 15일인가 17일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묵은지가 됐네. 초장기 와. 투자였네. 와 저한테 미치겠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15분 만에 턴 게 아니고 15일을 15일 예, 15일 동안 그래 얼마 먹었어요? 마이너스 100원에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100원에. 예. 이게 짜증 나가지고 하이스만 쭉 갖고 가다가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와 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걸 한 어쩌면 더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성질이 예, 나서 차라리 그냥 하이스 더 사자.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쪽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이 지금 이실 겁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삼성전자 15일간 들고 있다가 100원 손해 보고 터는 거는 이거는 뭐 쪽팔리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말난 김에 뭐 자랑 한번 하고 갑시다. 좀 하수 같긴 하지만 내 얼마 벌었네 수익률 얼마네 가는 게 참 시장에서 제일 하수 중에 하수인데 이번 주에 형 짭짤했을 것 같은데 오르든 내리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하수구입니다. 하수 오케이 렛츠고 그렇죠. 아시면서 오케이. 근데 염사님 많이 겸손해졌네. 옛날 같으면 내가 얼마 묻네 이거. 저- 예 가세요. 그건 지수가 한 얘기고요. 저는 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갖고 있어도 돼요? 갖고 있어야죠. 이게 반강제로 그냥 여기서 왜 아니 팔아요? 속에 열불이 나는데 그럼 나 어떻게 다른 해요? 거는 한두 달 사이에 무슨 3배 4배도 갔는데 이걸 뭐 15월 들고 있어갖고 100원 손해보고 15월 들고 잘해봐야 200원 먹는데 그걸 들고 있으라고. 어떡합니까? 가져가야죠.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근데 주변에 하도 원석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수 3천 가서 내 계좌도 좀 박혀있던 삼성전자 좀 바뀔 줄 알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갖고 있어도 되겠다. 네. 예. 지금 25분째입니다. 늑대날라님이 아무 말 대잔치랍니다. 자 예. 한번 좀 내용 있게 한번 갑시다. 그 친구도 나와야 되는데 뭐 그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러하는 친구도 나올 거고요. 염이사님 이러면서 찾아오는 이 친구 예. 나와야 되는데 좀 기다리십시오. 예. 아직 본 게임은 시작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미국 증시 S&P 500 보게 되면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표현을 꾸역꾸역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눌리면 올라오고 다 왔다니까 전고점 다 왔습니다. 사상 최고치. S&P 그러니까 나스닥 100은 돌파했고요. 이미 돌파했고. 예. 100 나스닥도 그냥 그 정도면은 아주 살짝 올라왔고 이제 여기서가 문제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가 문제인데 일단 우리 일부에서 그냥 우리 갑자기 와 이래. 박종현 박사님. 그래 네. 우리 박정현 부장하고 결론 내보세요. 우리 일부에서 네.
옛날 차트 보면서 똑같이 간다. 네. 여기서 조정 좀 받고 간다. 막 그래 했고 제가 아마 예. 견디다 연준이 또 끌려갈 거다. 트럼프 형한테 네. 뭐 이렇게 결론 내었어 우리는 일부에서. 그런데 형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지 또. 일부만 들으면 항상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 저 조정을 얼마나 어? 조정을 얼마나 받겠다고 예상하십니까? 정고점에 대한 예의 네, 정도. 그렇지. 그 정도. 네. 예. 염기사님은 그냥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의견 안 주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인데 신고가 한번 낼 거는 같은데 네. 위를 뭐 시원하게 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에 약간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7월이냐 이제 뭐 9월이냐 막 금리나 네.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대부분 아직도 9월이죠. 9월은 거의 100%더라고요, 확률이. 근데 예. 이제 7월에 하려면 조건이 다음 주 고용 지표가 망가져야 되거든요. 망가지면 증시가 한번 흔들리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금리나 7월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7월에 하는 거 자체는 빨라서 좋을 수 있는데, 그럼 데이터가 망가져야 되니까 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좀. 그 요만큼 조정의 근거입니까 그러면?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기회는 넘어갔습니다. 예. 기회는 넘어갔습니다. 아니 드릴 말씀 없어. 드릴 말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기술적 분석의 대가 대가이신 형 우리 그러면 아까 저 기술적 분석 저 S&P 500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띄워놓고 얘기합시다. 네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네. 지금 한가운데 이제 V자 나올 때 저 때가 4월 7일, 4월 9일 거물입이잖아요. 예예. 거기까지를 갖다가 저 예. 꼭대기에서 쿵 했는 것 갖다가 네. 한번 그냥 조정 A파라고 한번 가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예. 그 세부 파동은 나 포기했습니다. 나 엘리어트 파동 갖고 뭐 한 30년을 갖다 들다 봐도 예. 세부 파동 1, 2, 3, 4, 5는 도저히 못 매기겠는데 예.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걸 A라고 보면 예.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세도 유예할게 뭐 타코 하면서 예. 트럼프 치킨 되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현재 B파가 이 정도 오면 이제 대충 이중천정 만들고 꺾여주는 게 또 하나의 제1감인데 네. 여기서 아주 특이한 미국 대통령과 그 특이한 미국 대통령의 엄청나게 개기는 파월과 예. 거기다가 저 이란이고 뭐고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아주 이례적인 irregular correction, 네. 불규칙 조정. 네. 그래서 이게 되겠나요? 1, 2, 3, 4, 5, A, B, C. 우리가 이걸 갖다 기본 예. 사이클로 하는데 예. 여기서 A, B, C가 나올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결국 B 파동이 예. A파 시작하는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면 지금까지 1, 2, 3, 4를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전통적인 매도 다이버전스가 또 완성이 돼. 그래서 고점은 올라가는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또 이렇게 찍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쓰면서 예.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돌고 열고 가더라도 예. 너무 빠따 길게 잡지 말고 음. 거기서 더 플러스는 보너스다 생각하고 좀 즐기다가 네. 언제든지 문 옆에 있다가 하다가 예. 갑자기 온갖 유튜브에 죄다 막 에브리바디 롬 그러고 역시 미장은 나의 영원한 친구 개사코 뭐 국장 탈출 진흥순 뭐씨 진흥순이 국장 탈출은 진흥순했다가 국장 귀환이 또 진흥순이었다가 뭐씨 뭐 뻑하면 진흥순이야. 원래 상황에 맞게 바뀌는 거죠. 예. 씨 능순이가 뭐 잘못했다고 지시 가문의 능순이가. 오야. 이런 드립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이 소장님도. 네, 같이. 연기사님한테는 좀 서운한데 여기서 바로 야전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갑시다. 그다음 네. 그러면 자, 그러면요? 필바는 근데 자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를 가장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게. 네. 골 때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미국 시장 지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만. 예. 지난번에 열었네. 예, 요거 보면서 제가 이거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게 요거 돌파하게 되면 심상치 않다라고 그러면서 조금 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이쁘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렸었는데 예, 요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S&P 500보다 요거 주도되는 변화가 더 크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잊혀졌던 AI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예, 거기 관련된 쪽들 뭐 예. 그 서버 네트워킹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조금 좀 시장에 또 이제 부각받지 않을까? 이건 아직 저거 좀 못 돌파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번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 가기가 어려워도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막 휙휙 날아다니더라고요. 과거 흐름 보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여기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필반 알럽 SOXL 이러면 안 되죠. 자, 반도 L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는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연봉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연봉 가져왔었지, 맞아. 근데 연봉 봤을 때 그 채널 상단 기억하시나요? 네? 그 채널 상단 이렇게 거기가 3,100 이렇게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그거에 대한 예의가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갭이 한번 나온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잘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거기가 3,0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큰 만약에 갔다가도 이제 발 담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 확 발 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안쪽에서 조정 크게 안 나오고 맞추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그냥 이렇게 뭉툭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다음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 흔들리게 되면 조금 가격 조정 더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 저 갭이 참 마음에 안 드네. 6월 23일 날 만들어진 갭.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갭 나오고 나서 지금 캔들이 4개 딱 있는데 4개 중에 3개가 흑삼봉이 나오고 그래 다시 차트 띄워놓고 설명할게요.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 저기서 지금 민수 형이 저 갭 표시해놨잖아요. 네. 저 갭 나오기 전에도 보세요. 4월 9일 날 저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저 갭을 갭. 책에서는 돌파 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돌파 갭이라 그러고 그다음 중간에 쭉 보면은 언제야? 이거 6월 4일 날 대선 예, 이후에 예, 요 정도 와. 거기서 또 나오는 갭. 예. 저게 또 교과서에서는 추진 갭이라 그래. 예. 브레이크웨이 갭, 런웨이 갭. 그다음 마지막에 저 이제 6월 23일, 4일 저 세 번째 갭은 이그조스전 갭, 소멸 갭이라 그런다고. 갭 이론에서.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미국 장이 오르고 유럽 장도 올랐는데 그건 막 됐고 난 모르겠고 하고 나서 월요일 날 우리는 갭 하락 출발해서 그 23일 날 그 고점 비스무리한 데서 시작해갖고 저 갭 밑으로 갭 하락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선골 반전이에요.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장이 올랐고 뭐건 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가 갭 하락 출발해서 그날도 하락 마감이다. 당분간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예. 안 그렇게 되면은 저 갭도 중간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야, 이 장은 5천 가기 위한 장인데 뭐 그런 그딴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됐고 하면서 가는 거지. 그렇죠. 외국인 너가 그것도 그 정도 먹고 지금 너가 김민수냐 그거 먹고 파냐 이러면서 다 잡아먹고 갈 수는 있는 거지. 그냥 가면은 영광입니다. 제가 제 이름 네가 나와가지고. 지수 오빠냐 이러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의 그 허접한 이제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 뭐 애교축틱 뭐그 이제 이런 거 나왔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영혼 없이 막 던진다. 그다음 갑시다 진도. 원래 근본이 없어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근본이 없어가지고요. 예, 코스닥은 일단은 약간 뭐 추세를 만드는데 묵직한데 좀 달랑달랑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격차가 많이 나죠. 코스닥하고 예. 좀 차이가 나네. 네, 예. 염이사님 코스닥 쪽의 바이오는 전혀 지금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 바이오 좀 사도 돼요? 바이오 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시총이 제일 크니까 제일 크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펩트론 예.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 주가가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지만 네. 작년부터 보면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많이 이미 올랐었다. 이미 굉장히 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여기서 이번 장은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예. 제일 큰 게 정부 정책, 음. 상법 개정, 거기다 돈 푸는 거. 예. 여기에 좀 연관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저기 뭐 광산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집중된 장이다 보니까 사실 또 지금 바이오 쪽에 미국도 뭐 뚜렷하게 뭐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내 증시에도 지금 바이오에 뭔가 돈이 들어갈 만한 네. 뭔가 이제 사람들을 좀 이게 자극시킬 그게 좀 보이진 않아요 사실. 네. 딱히. 네. 근데 알테오젠 보니까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그쵸. 펩트론도 좀 약간 노이즈 나왔잖아요. 예. 최근에.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좀 지금은 바이오보다 좀 다른 쪽 보자. 아.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모멘텀 자체가 예. 근데 시간이 아직 좀 음. 있는 거죠. 하반기에도 뭐 모멘텀들은 나올 텐데. 네. 근데 그럼- 그게 이제 어느 회사가 끊어줄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분량 뽑아야겠다. 여비사님. 여비사님.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뭐 한 이틀 꿈틀거리는 것들이만 또 맥을 못 추네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는 어째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2차 전지 진짜 아니 정말. 좀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 태도 자체가 제가 저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정복 단정하게 해서. 근데 2차 전지가 오늘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오늘도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유럽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뭔가 좀 탈만하면 이게 자꾸만 뭔가 중국이 발목 다 잡아요. 중국이? 오늘도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BYD. 5월달 유럽 전기차 판매 20% 이상 잘 나왔어요. 음. 20% 이상. 음. 근데 테슬라는 28% 역성장. 음. 그러니까 테슬라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그럼 유럽에서 누가 주도했냐? 현대차도 역성장했거든요. 기아도 역성장했어요. 그러면 온통 뭐 비아디, 샤오미예요. 중국 회사들이 네. 중국이? 예, 장악을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성장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먹혀버린 거예요. 거기 관세 때렸잖아요. 중국 전기차 관세 때렸거든요. 누가? 그 유럽이. 유럽이 예, 때렸어요. 한 10에서 48%요 사이로. 업체마다. 때렸는데도 싸니까. 싸니까. 예, 워낙 싸게 파니까. 그럼 테슬라에도 때리고 테슬라도 중국산은 때리죠. 네, 중국산 때려요.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는 어차피 저기 그 독일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테슬라는 관세가 되게 작아요. 저기 중국산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데 중국산 전기차에 우리나라 배터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이번에 뭐 LG 소리 한번 뭐 공급한다는 이제 공시가 뜨긴 했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게 탑재가 되려면 체리 자동차죠. 네 맞아요 네. 체리. 근데 거기는 이제 그 4680 배터리 들어가서 좀 약간 고가형인 것 같고 결국 유럽은 철저하게 지금 가성비로 가고 있다. 가성비 전기차. 근데 거기는 다 중국이 장악하니까 우리나라 그럼 점유율 또 뺏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LFP 배터리 이런 게 팔리니까 미국은 좀 트럼프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짜증난 상황이고 네. 그럼 유럽밖에 기댈 데가 없는데 유럽은 또 자꾸 저 중국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여기서 또 왜 빠지 그러니까 저는 굳이 여기서 빠질 자리인가 싶긴 한데 또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이 데이터 보고 오늘 현대차도 그래서 좀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2차 전지는 뭔가 바닥에서 꿈틀대고는 있는데 자꾸 그 중국의 발목이 좀 잡히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아예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죠. 물려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갖고 가는데 새롭게 돈 있는 분이 2차 전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전혀. 그렇죠. 이 돈 가지고 왜 굳이 2차 전지 사지? 차라리 다른 거 사겠다. 약간 아직은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걸 끊어줄 뭔가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대표님? 저는 질문만 던지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반기랑 하반기가 좀 다르다고 치면은 네. 상반기에 가장 안 갔던 것 중에 하반기가 만약에 간다. 네. 그랬을 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바 이 중에서 원픽을 하라고 그러면 원픽이요? 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너무 어려운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안 가던 게 간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 근데 삼성바이오는 안 간 건 아니에요. 그건 그 100만 원대. 아니 왜냐면 삼성바이오가 최근에 안 간 건 맞아요. 네. 이번 강세장이. 근데 그 전에 미리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거 가지고 마음에 안 차요. 지금 다 네. 종목들 보면 그런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지금 총 5위까지 와 있어요. 지금요. 5위, 6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멘텀으로만 보면 예.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가능성이 삼성전자. 예.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물론 안 좋지 지금은 모멘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뭐 지금 AMD가 지금 성과가 되게 좋은 편이고 AMD에 지금 탑재돼 있잖아요. 그쵸.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보면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담합을 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공급을 절대 안 늘려요. 그럼 사이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PER 6배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되게 싼데 옛날 같으면 하이닉스 팔아야 돼요.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돈 잘 벌 때 PER 낮을 때 팔아야 되는데 사이클이니까요. 이제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 공급이 없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PER로 계산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네. 근데 삼성은 아직도 HBM 비중이 낮다 보니까
편성 못했지만 저는 뭐 결국 브로드컴도 있고 네. 또 엔비디아 지금 못 들어간 건 아쉽지만 뭐 그것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모멘텀 면에서는 또 파운드리 그 2나노 퀄컴 수주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기댈 건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바닥에 있고 장기가 못 가서 그 안에서는 저는 뭐 가장 삼성전자가 부담도 없고 좀 기대할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네. 그때 제가 샀을 때가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 스토리. 똑같아요. 기간은 지금. 모르죠, 근데 네. 기간은. 예.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좀 바꿔왔다가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도 그쪽에선 삼성전자 저 끝난 거 아니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수 예탁금고 신용잔고인데 요거는 관련돼서 정확한 내용들은 어제 제가 목요일날 신용잔고 흐름들 시가 초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이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무섭긴 무서워요. 코스피 신용잔고 이런 식으로 뽑아버리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다. 항상 문제는 속도지 않습니까? 무한히 들어오게 되면 경계감은 좀 들어요. 지금 20조 5천억의 신용잔고가 직전 고점 때 돌파했고 20조 5천억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 대비 그리고 또 예탁 자산 대비는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왠지 마음에는 좀 그래요. 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느낌이 그래서 이왕이시면 너무 급하게 사지 마세요. 이거 뭐 좀 조정나고 그러니까 급하게 3천원 올라갔다고 나 지금 주식해야지 근데 뒤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신용으로 사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좀 그렇습니다. 다 천천히 해도 되실 것 같아서 아셨죠 소장님? 나 지금 형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나 지금 채팅창 보느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시청자 오늘 분과 보니까 예탁금이 69조까지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근데 원래 최고가 75조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75조. 전 넘기지 않을까. 넘기겠죠. 넘길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통 유동성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거기다가 넘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봤지만 요금 예금 지금 예금 이거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돈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은 어쨌든 지금 쉽지가 않고. 부동산을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대요.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지금 뭐 금리 지금 좀 최근에 우리 한국 금리 좀 오르잖아요. 네. 채권 사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죠? 이제 채권 살 거면 차라리 미국 채권을 사는 좀 음.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긴 애매하고. 왜냐면 현금 가치 점점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최소 15만 원씩 받게 될 텐데. 그 받는 순간 더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50만 원 받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니, 갑자기. 눈을 욕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눈을 욕하셨어요.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실 것 같은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더티하네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개인만 샀어요. 완전히 3조 4천억 혼자 다 일단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딱 돼버리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연기금이 줄이고 있는 거 그리고 사모펀드는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딱 대변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동성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그런데 약속하죠. 다시 비싸게 사줘라. 꼭 반드시 이러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들어옵니다. 한 3천억대 들어왔고 이게 대부분 하이익스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나머지 그동안에 샀던 거 뭐 기계도 팔고 운수 장비 팔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기관은 요즘 열심히 한국전력 배팅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 있는데 한국전력 말고 그러면 공기업들도 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다 한국전력이 이제 PBR 0.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더 싼 공기업들 많은데 라고 하게 되면 좀 바뀌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는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건요. 뭐 좀 주식 올라가는데 좀 사주지 거기다 드립답 하고 있는 친구들 보다 보니까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쓰면서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일단 날짜로 해서 딱 보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전자 우선주까지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 또 매수한 것까지 보게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희망을 462번 가졌었거든요. 네? 희망을 462번 동안 가졌었습니다. 462회 정도로 희망을 가졌다. 왜냐면 외국인들 살 때마다 살 때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고 뭐 이터닉스 이거는 뭐 블럭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다 반도체 샀어요. 네, 그런 쪽에서 저희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다 그러면 일단 딱히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씩 전력기기 일렉트릭 그리고 뭐 LIG 넥슨 방산 조선 쪽에 중공업 뭐 이런 쪽으로 하나씩 사긴 삽니다. 게다가 또 저 엔터까지 요즘 열심히 사더라고요. 하이브가 딱 들어오는데 코스닥도 그렇다고 오늘 리가켄바이오 좀 사다 보니까 동심에서 좀 쫙 올라왔던 것 같고요. 보면은 SM도 계속 사네요. 그래서 엔터 쪽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밖에 우리 기술 BHI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원자력 쪽은 조금 원자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기관 쪽에서는 한전력, 한국전력 배팅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전에 보던 기관이 한국 시장과 함께 샀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습니다.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와 있는 상황들에서 약간 종목 플레이, 개별 플레이가 좀 많다는 것 같고 그래도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증권주 열심히 사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건 기조가 유지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네이버 사고 물렸을까요? 이번 주에 샀으면 아무튼 근데 일단 네이버 들어와 있고 코스닥의 파마 리서치는 와 완전히 이거 이제 이번에 그 분할 결정 이거 번복될 거다 여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그래도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좀 사는 것 같고 요 리파인이 그 부동산 조사하는 그 회사죠. 거기서 부동산 이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수혜다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라고요? 처음 듣는 회사노. 리파인. 글쎄. 예, 다시 좋게. 뭔 소리지? 리파인. 예. 그 부동산 그 조사하는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부동산 조사 서비스.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누가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거로 보고 그런 쪽 아닌가 싶긴 한데 저 닦아먹었습니다. 주가 올라가면은 일단은 관심은 있지만 제가 안 들어오는 가격대다 그러면 일단 관심 덮습니다. 그래서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동진세미케 하나 샀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약간 개별적인 종목적으로 ENF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약간 보니까 올해는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이 가는 게 아니라 장 빼고 소하고 부만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쪽에서 좀 실적되는 것들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아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아직도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인포메이스 라이브 2부에서 뭔가 내용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네. 지금 방송 진짜 내용 없다 하시면서 빠이 하고 나가신 분 계셨어 방금. 안녕히 가십시오. 금요일 2부에 무슨 내용을 기대하고 들어오시는구나. 그럼 내용 하나 만듭시다. 네. 저 아까 기관 순매수 상위 그쪽에 보니까 아니 나도 이거 뿌듯한데 제가 좀처럼 종목 얘기하는데 한국전력하고 나베르가 있네. 나베르. 엄청나게 올랐잖아 저거. 잠깐만. 근데 저거 그 시기 저 혹시 자들 또 무슨 네이버 페인이 뭐 네이버 웹툰이 해서 또 상장하나 혹시? 무슨 썰 들리던데? 왜 돼? 어떻게 돼요? 무슨 썰이요? 네이버 상장이요? 페인 이상한 썰을 그런 거 안 하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안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지. 아니 큰일 나죠. 어씨. 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끝입니다. 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여기다 그걸 다루시죠. 여기다 FNL 이런 거 다루시죠.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러면서 하고 막 그거 하시고 SNL 따라했다 이러시면서 그래야 맘 놓고 그냥 즐기러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전력 보면서 느낀 게 이 정말 너무 무거운 기업이잖아요. 참 놀라워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네. 삼성전자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죠? 삼성전자가 차라리 한국전력 내 기억에 남는 시세 분출은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경 매경 같은 저 경제지에 주말 토요일마다 보면 밑에 슈퍼 왕겸이 절반 광고 내면서 뭐지 저 강남에서 어디서 그거 한다고 할 때 그때 국민주 한전 막 추천할 때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한전 없어요. 시세는 와 그때 현대차 어? 현대차가 지분 사줘가지고 삼성동 지분 샀을 때 한전. 그때 그 양반 유머식인데 좌우지간 뭐 매번 유태인 얘기밖에 안 해.
가면 맨날 유태인이야. 올라도 유태인이고 빠져도 유태인이야. 그 같은 양반은. 종족이시네, 유씨니까. 아 같은 유시라서 그렇구나. 예, 그러네요. 어쨌거나 그때 이후로 잡아갔네 한전은. 글쎄 한전 소감이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장세가 이게 무서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 안 움직이는 무거운 주식을 그냥 이게 사실은 한전 실적이 지금 좋아진 건 맞잖아요. 펀더멘털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사실 뭐 그전에는 안 좋았나요? 계속 좋아지고 있었는데 결국 두 가지거든요. 지금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원전. 원전 테마에 엮였고 그러니까 원전 테마에 엮이면서 맞아 위로 그냥 솟아버렸고 현대건설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한번. 그렇죠. 거기다가 상법 개정의 타겟이죠. 그렇죠. 왜 공기업 너네가 솔선수범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 지금 공기업 중에 몇 개 있잖아요. 가스공사, 네. 강원랜드, GKL, KTNG 네. 여기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전이 원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세다. 누가 예. 봤을 때도 가장 이제 매력이 있어 보이죠. 이거 하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이쪽으로 좀 했는데 다른 공기업은 근데 뭔가 좀 이게 상법 개정의 수혜는 맞는데 네. 뭔가 이제 올릴만한 그런 좀 이게 없어요. 스토리 라인이. 걔가 네. 좀 더 세야 됩니까? 그래야 나머지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느낀 건 아무리 무거운 주식도 예. 지금 시장이 원하는 시대의 테마 뭐 그게 원전이든 뭐 방산이든 뭐가 되면 그냥 이게 불기둥이 완전 솟는구나. 그럼-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방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든다. 이런 거. 삼성전자. 알고 봤더니 원자력에도 반도체 들어가더라. 뭐 이런 거.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진짜 저 뭐야 진짜 내용 없다고 빠이 하고 나가셨는데 진짜 갑자기 오이가 생기네. 내용 좀 만듭시다. 마지막 3분 동안에. 달성. 아니, 돌다. 이거 순환매잖아. 네. 돌다 지금 아직 손안탄 섹터 내지는 돌다 다시 순서 돌아온 그 섹터가 어디라고 보세요? 다음 주에 얼마라도 벌게. 그러니까 지금 섹터로만 보면 안 간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 제가 봤을 때 봐요. 바이오가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삼바. 그러니까 그냥 시총 큰 거 중에 삼바, 셀트리온. 아, 그냥 셀트리온. 계속 이러고 셀트리온.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요 지금. 저 채권인 줄 알았습니다. 셀트리온 채권 1호인 줄 알았습니다. 와.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거기랑 지금 안 간 게 그냥 업종은 아닌데 기업으로는 LG전자. 아, LG전자. LG전자.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한미 반도체도 결국 돌다 네, 안 간 놈 하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그럼 바이오 중에도 돌다 작년까지 엄청났던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셔? 유한양도 얼마만큼 엄청 빠졌어요. 많이 조정 받을 만큼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순환매 돈다면 지금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얘기 조금씩 들리잖아요. 금리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당장 주도한다 이거보다도 바이오도 한번 좀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 이게 돌다 다시 순서가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움직이는데 2차 전지도 한번 갑시다. 왜 또? 네, 이라고 씹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진짜 그러네. 또? 한미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한미 글로벌은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한미 글로벌이요? 안 보셨어? 최근에? 한미 반성문이라고 합니다. 한미 반성문? 예, 글로벌을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것도 원전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짝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삐질 이렇게 되는데 또 원전이 그렇잖아요. 또 언제 불타오르면 같이 갈 수 없는 거. 또 한번 생각해보자. 돌다 또 돌만한 게 뭐 있노?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거. 초전도. 이제 또 한번 건드릴 때 안 됐나? 그것도 안 갔네요. 뭐? 삼양식품 빼고 음식료 업종도 잘 안 갔습니다. 음식료도 안 갔어요. 네. 음식료도 안 갔어? 네. 인플레이션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방어주예요, 방어주. 약간 그러네요. 방어주? 방어주잖아요. 바이오랑 음식료. 돌다가 아니라 아예 돌다 계속 삼전밖에 없네. 편안하게 살게. 자, 463번째 희망을 안고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결론은 3점. 그래요. 어쨌거나 월요일 날 어떻게 하든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차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다 그날 니케이도 오르고 뭐 중국도 오르는데 그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만 빠진다? 그러고 나서 뭐 6월 말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차트는 그렇고 나면은 조정은 조금 깊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칠까요? 네. 다음 달에는 자료 갖고 오실 거죠?
제가 안 갖고 오겠습니다. 그날은 쉽니다. 예. 예, 그래요.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